대한민국 최초로 킹메스 교과서를 분석, 리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. 2학년, 3학년도 이제 수업을 과목별로 이제 진행을 할 건데, 오늘이 이제 요 파일을 선생님이 이제 초안을 한글 파일로 받아가지고 오늘 이제 편집이 이제 완료가 됐어. 한 단어만. 그래서 여러분 반응이 좋으면 계속 추가적으로 박수 치고 싶어 쳐도 됩니다. 그래서 추가적으로 계속 진행을 할 거고, 책의 구성은 처음이니까 오늘 OT는 아니고, 책의 구성은 이제 아직 이게 초안이에요. 이게 표지 디자인하고 속지, 그다음에 내지 디자인들은 아마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. 네, 선생님 죄송합니다. 네. 머릿말, 선생님 머릿말이었는데 이제 한글 파일이라 잘 보이진 않고, 책을 사면 그 책이 지금 판매한지 안 판매한지 잘 몰라. 그래서 영상을 보시고 책 수요가 있을지 모르니까 빠른 시간에 준비하셔서 좀 영상 밑에 링크에다가 구매 링크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고. 네. 근데 이제 머릿말이 나오고, 그다음에 이제 늘 책에 있듯이 이 킹메스라는 책을 왜 만드셨는지 이제 그 의도, 책을 집필하신 의도가 이제 좀 나올 겁니다. 내가 요 부분까지 이제 설명을 할 건 아니고,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면 이제 이렇게 목차가 나오죠. 나도 좀 강의 좀 했었는데, 내가 우리 선생님이 내가 알기로 굉장한 분이시라고 내가 이제 소개를 받았는데, 선생님이 이제 요거 갖고 수업을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, 이 책의 내용을 한번 봤을 때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초부터 해서 심화까지 이론이 아주 잘 정리가 돼 있고, 거기에 따른 예제가 준비되어 있는데, 일반 우리가 쓰는 시중에 나온 책은 몇 번을 풀어도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잖아. 근데 이거 단원 뒤에 있는 문제 있잖아. 선생님이 거의 다 필수적인 몇 개 문제 빼고 창작을 하신 거야.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책에서 맨날 봐도 구경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고, 그 다음에 중간에 이론을 봤을 때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강조한 게 뭐지? 수학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. 가장 기본적인 구조와 형식, 그치? 요것만 익히면 수학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라고 이제 선생님이 주장하잖아. 거의 세뇌시키듯이. 근데 책의 내용을 쭉 보니까 선생님도 같은 생각을 가신 것 같아.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나하고 주장하는 바, 생각하는 바가 다른, 지향하는 바가 다른 책을 내가 소개를 한다고 하면, 그러면 내가 설명하기가 되게 껄끄러울 건데, 이 책은 되게 편하고, 내가 첫 단원에서 배운 게 하나 있어. 내가 20년 차인데 배운 게 있어.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오늘 소개를 시켜줄 거고, 만약에 이 책이 만약에 시중에 나와 있는데 내가 앞에서 몇 장을 이렇게 봤는데 그 부분이 눈에 띄어서 이건 뭐지? 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런 느낌이 이제 딱 전에 오고, 그 다음에 선생님 머릿속에 이제 지식이 없는 건 아니니까,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. 그럼 나는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라는 게 첫 단원에서 눈에 띄었어. 그러면 두 번째, 세 번째가 단원에 한 항목 정도는 그런 게 계속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. 나 같은 책 산다. 오케이? 구매 링크 나오면 여러분들 책 사야 됩니다. 알겠죠? 네, 그래서 이겁니다. 네. 대부분 아는 내용인데 기초가 약한 학생이 한 명 있죠? 네. 고등수학을 이제 시작을 하는 입장에서는 고등수학 이렇게 하면 잘한다, 저렇게 하면 잘한다, 세상에 수만 가지 방법, 공부법도 나와 있고, 좋은 책들도 많이 소개가 돼 있고, 유명한 강좌들도 많이 소개가 돼 있는데, 선생님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, 그런 방법들을 다 떠나서 일단 이 영상들을 보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세요. 머리에 쓸데없는 지식 같은 거 다 담고 있지 말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세요. 시키는 대로. 자, 오늘 이제 다항식의 연산 이제 들어갈 건데, 여기 쌤이 수업을 하려고 만든 이 수업 교환하고 여러분이 들고 있는 프린트물, 선생님 죄송합니다. 허락이 없이. 왜냐면 우리가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애들한테 오늘 수업할 거 프린트를 해서 줬어요. 예. 그래서 거기 오탈자 보이면, 이게 초안이니까, 오탈자 보이면 선생님 조금 고쳐놓긴 했는데 추가적으로 나오면 나중에 좀 얘기를 좀 해주고. 자, 다항식의 연산 첫 번째 들어갑시다. 자, 아마
거기 있는 텍스트가 여기 있는 거 보기 편한 거 보면 돼요. 그래서 다항식은 여러 개의 항으로 항의 합으로 이루어진 것을 다항식이라고 한다. 예. 자, 문자가 포함된 식 하나를 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의 합으로 이루어진 다항식이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. 이때 여기에 있는 3x제곱하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5를 각각 항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너 잘 들어. 너 잘 들어. 그 다음에 이를 항들의 합으로 여기서 단항식이라고 나온 거는 요 항 하나만 있을 때 단항식이라고 부르는데 그 단항식도 이 다항식 안에 포함되는 개념이야. 그러니까 항이 하나만 있을 때 그걸 단항식이다. 그 다음에 두 개 이상 있으면 다항식이다.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는 이렇게 생긴 항들을 다 다항식이라고 얘기를 하면 돼.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내가 이제 너희들한테 뭐 선행한 친구가 있고 그다음 처음 듣는 친구가 있겠지만 요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. 3x제곱 마이너스 2x와 같이 문자 앞에 있는 수, 곱해져 있는 수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나중에 꼭 수가 아닌 경우에도 밑에 설명이 있을 거야. 요 지금 현재 3하고 마이너스 1을 개수라고 한다. 그 다음에 문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5, 요 맨 뒤에 있는 그 숫자 5 있죠? 이거를 상수항이라고 따로 얘기를 한다. 오케이? 그런데 자 여기에서 쌤이 얘기하는 거는 자 항하고 그 다음에 두 개만 얘기할게. 항하고 이렇게 합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지. 맞지? 항하고 합으로. 그러면 항하고 이거 하나만 놓고 읽었을 때 단항식 이라고 얘기하고 항과 항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을 다항식이라고 한다. 그러면 합이니까 여기다 플러스가 들어가야겠네. 맞지? 자 그러면 3x 제곱하고 마이너스 2x가 있단 말이지. 요거 항이고 요거 항이죠. 자 항과 항의 합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중간에 플러스 기호가 들어가야 되겠네. 그러면 요 뒤에는 마이너스 하는 요 마이너스의 이 마이너스는 개수의 부호를 얘기를 하는 거겠네. 오케이? 요 얘기 좀 이따 다시 할 겁니다. 이 얘기 왜 하는지. 그래서 3x제곱 마이너스 2x는 3x제곱에서 마이너스 2x를 빼라는 얘기가 아니고 3x제곱이라는 항과 개수가 마이너스 2인 1차 항 마이너스 2x가 두 개가 더해져서 하나의 식을 이룬다 이런 뜻이야. 그러니까 플러스 기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. 두 가지. 항과 항을 연결하는 플러스. 다항식을 나타내기 위해서. 그 다음에 개수의 부호. 숫자의 부호. 그러니까 이 손에 그 다음에 증가, 감소, 왼쪽, 오른쪽 나타낼 때 부호가 있단 말이지. 오케이. 그래서 좀 요 부분을 왜 설명하는지 좀 이따가 나올 거예요. 오케이? 자, 다음에 두 번째는 야, 이거 20분 넘어가면 안 되는데 큰일 나네. 두 번째는 자, 이제 개수에 대한 얘기를 했고 냈을 때 오늘 상수항이라고 그랬잖아요. 자,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함수 fx가 있는데 이거 작년 고3이 틀렸던 문제입니다. 이렇게 기말 때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. 3x 제곱 ax 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이 내가 쓰려고 하는 게 이게 아니고 이가 있어. 그래서 어떤 조건을 보고 문제를 풀었더니 a는 3이 나왔고 b는 마이너스 2가 나왔고 C는 5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. 문제를 쫙 풀었단 말이지. 그래서 이제 답을 찾으려고 문제를 보니까 뭐라고 질문이 왔냐면 fx의 개수 합이 얼마입니까? 라고 이게 질문이야. 그 다음에 보기 1번, 보기 2번, 보기 3번, 보기 4번, 보기 5번 이렇게 있었겠지. 쉬운 문제죠. 오케이? 자,
fx의 개수합을 물어봤는데 주관식이라고 생각하고 자 정답은 불러 1 6 6 다르네 6 왜 1이라고 그랬죠? 5는 성선. 그치 그래서 5를 상수항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개수는 3하고 마이너스 2 요게 개수니까 그죠? 3하고 마이너스 1 더하면 1이잖아 맞지? 너 틀렸어 네? 틀렸다 오늘 오기 전에 이거 편집하면서 내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아 참 그때도 봤는데 까먹어가지고 한 번 더 확인하려고 찾아봤는데 개수는요 상수를 포함한 개념입니다. 즉 선행한 친구들은 알겠지만 그치 ax 제곱 플러스 bx 위에 이제 이거 1 이렇게 생략됐잖아. 그럼 c 하게 되면 x 0 이렇게 그 다음에 저 뒤에 2학년 가잖아요. 그러면 d 쓴 다음에 x의 마이너스 1승 이런 것도 배울 거예요. x분의 1 뒤로도 이렇게. 그래서 우리가 다항식이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차수별로 쭉 늘어진 이 식에서 이 앞부분 있지 상수항까지만 다항식이라고 하고 이 뒤에 이제 분수 형태의 식이 항이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그때 이제 분수식, 유리식 이렇게 얘기를 해요.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이렇게 생긴 요 뒤로 나오는 거. 오케이? 그래서 지금 이게 고3 그 친구 있잖아요. 연대도 듣고 그 다음에 결국은 덕성여대 약학과 갔어. 틀렸어. 틀렸다고. 오케이? 자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됐습니까? 상수항은 이제 별도로 이제 나와 있지만 개수에 포함되는 이름입니다. 저기 항이다. 개수에 포함되는 항이다. 왜 그러냐면 요 앞에 X는 오케이. 자, 다음에 자, 동류항. 예. 동류항이란 문자와 문자의 차수가 같은 항을 동류항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2차항들의 개수는 그랬는데 여기서 이걸 2차항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지금 기준 문자가 x로 잡혀 있어서 그래요. 그쵸? x에 대한 다항식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2차항 이렇게 그치 기준 문자가 x이기 때문에 2차항의 개수 3, 마이너스 4, 3분의 1 이 개수이고 그 다음에 x에 대해서 전부 다 2차이기 때문에 동류항이 되는 거예요. 오케이.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다른 저기 앞에 나온 항들하고 다른 모습의 항이 나왔는데 3yx 보이고 2ax 보이고 마이너스 4b제곱 x와 같이 여러 개의 문자와 개수가 있는 항이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건 뭐지? 기준 문자. x에 대한 식이라고 기준을 제시를 해주면 이 앞에 있는 요 3y, 2a, 마이너스 4b 제곱은 처음에 제시된 3x제곱, 마이너스 4x제곱, 3분의 1x 제곱의 3, 마이너스 4, 3분의 1과 같이 개수라고 부른다. 오케이. 자, 이 개수라고 부르면 첫 번째, 같은 차수의 항일 때 덧셈 뺄셈, 동류항 계산해야 되죠. 그치? 동류항 계산을 해야 된다. 두 번째, 나중에 우리 중3이잖아. 인수분해 할 때 이거 가지고 인수분해도 하죠. 개수 갖고 인수분해 하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 인수분해, 덧셈 뺄셈도 해야 되고 인수분해도 해야 되고 방정식 들어가면 이거 가지고 이 개수들이 근의 공식에 들어가서 근을 만들죠. 하잖아. 오케이? 이렇게 되는 거야. 이렇게 쓰이는 거야. 개수는. 자, 그 다음에 수학에서 동류항이 중요한 것은
이제 분배 법칙을 활용해서 덧셈 뺄셈 할 때 동류항끼리 계산이 가능하다. 하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 차후로 동류항 계산도 하고 그 다음에 덧셈 뺄셈을 한다. 곱하기를 한다. 나누기를 한다. 결국은 인수분해할 때 요 숫자, 요 항들이 그러니까 항에 붙어있는 개수가 이제 우리의 사칙 연산의 대상이 된다. 그 다음에 근의 공식 같은 경우에도 근을 계산할 때 근을 이루는 요소가 이 앞에 붙어있는 개수들이 즉 문자처럼 보이지라도 이 개수들이 근을 만든다. 오케이.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분배 법칙은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전개, 그 다음에 묶어내기, 인수분해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. 어려운 말 아닙니다. 자, 간단히 계산한다. 동류항을 계산하면 저기 보듯이 첫 번째 예에서 개수의 덧셈 뺄셈 사칙 연산이 진행되고 있고 두 번째 예에서 3y 그 다음에 2a 그 다음에 마이너스 4b제곱 같은 차수 x에 대해서는 1차 항의 개수들을 다시 사칙 연산해서 정리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. 자, 그런데 이게 한 페이지씩 나온 거라 미리 좀 얘기할게요. 쌤이 동류항을 얘기할 때는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동류항은 계산 안 하면 큰일 난다 그랬습니다. 계산할 수 있다보다 좀 더 강한 표현. 반드시 동류항은 계산해야 된다. 동류항 계산은 필수다. 왜 동류항 계산이 필수냐면 여러 개의 항의 합으로 이루어진 다항식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다항식을 얘기할 때 기본적으로 오름차순 들어갔냐 내림차순 정리해야 되거든. 그러면 한 종류 기준문자가 정해져 있을 때 한 종류의 항은 하나이어야 된단 말이지. 그런데 같은 차수의 항이 동류항 계산이 안 된 채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 그치? 식을 제대로 정리할 수 없고 그 다음에 곱셈 공식, 인수분해, 그 다음에 근해 공식 이런 거 이제 뒤에 함수, 방정식, 부등식 푸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죠.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. 다음에 다항식의 내림차순과 오름차순 긴 다항식이 하나 있고요. 이렇게 좀 우리 선생님이 항을 이리저리 좀 섞어놨죠. 자, 오름차수 올라가는 거야. 차수가 낮은 항부터 높은 항으로. 우리가 함수 그릴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죠. 맞죠? 여러분의 이름을 여기에서 이렇게 쓰진 않죠. 이렇게는 안 쓰죠. 이렇게 쓰죠. 이름 쓸 때. 자, 그 다음에 함수 못하는 친구들 그래프 그리려면 어떻게 그린 줄 알아요? 이렇게 안 그리고 어떨 때는 이렇게 그렸다가 어떨 때는 이렇게 그려요. 이거 수학적 기초가 개념이 없는 거야. 왼쪽에서 오른쪽이야. 그러니까 차수가 낮은 항부터 높은 항대로 차례로 정리한다는 건 차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그래프를 그릴 때도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려버려야 됩니다. 습관 딱 붙여야 됩니다. 이 오름차수 많이 쓸까 안 쓸까? 많이 안 써, 그죠? 그 다음에 차수가 높은 항부터 낮은 항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차수라고 하는 거는 다항식에만 적용되는 거야. 분수 형태가 나왔을 때까지 하는 건 아니야. 거기는 이제 분수식의 모양에 따라서 정리하는 방법이 따로 있고 이 책의 곱셈 공식 활용해서 보면 분수식이 나와 있습니다. 그렇죠? 자, 지금 내림차순하고 오름차순을 각각 이제 한번 쭉 정리를 해주셨어요. 이거는 그냥 읽어봐도 알 것 같고 그 다음에 역시 그렇죠.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내림차순입니다. 다음 자, 처음에 4x제곱 x를 두 번 거듭하여 곱했으니까 차수가 2차고 저 2차항이라고 한다. 너 잘 들어. 난 지금 너만 생각하고 있는 거야.
자, 다음에 이제 여러 개의 문자가 섞여 있고, 그 다음에 x에 대해서도 2차, y에 대해서도 3차, 앞에 이 a, b 붙어 있는 요 다항식, 이거 그냥 다항식이라고 얘기할게요. 개수와 차수에 대해서 알아보자. 자, 첫 번째, 여기가 중요합니다. x에 대한 식이다. 얼마 전에 솔직히 우리 2차 부등식 풀었지. 그치? 2차 부등식 풀 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3 이거 그려봐 했더니 인수분해서 다 그렸지. 그런데 요 안에 이제 미정 개수가 있어서 더 복잡한 문제에서 판별식을 썼더니 판별식이 a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왔더니 이건 안 그리더라. 그때 그랬었죠. 맞지? 그래프를 그리면 얘하고 본질적으로 똑같아. 왜 그러냐면 야, x제곱이라는 게 진짜 x라는 알파벳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늘 강조하는 거 여기에 뭐라고 숫자가 주어질 건데 그 자리를 x라고 하자 그거잖아. 그치? 어떤 값이 주어질 건데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라는 얘기고 a도 마찬가지야. a는 x가 아니니까 x하고 다른 숫자가 들어가나요? 그게 아니고 a 역시 편의상 나타낸 거고 어떤 숫자가 들어갈 자리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들어갈 숫자가 달라질 이유가 없다면 그 결과로 나오는 값이나 여기서 그려지는 그래프의 모양은 똑같을 거다. 오케이? 네. 자,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쌤이 강조하는 거는 자, 다항식을 이루는 것은 차수를 만드는 다항식에서 그 다항식에 이름을 붙이는데 기준 문자가 항상 x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을 좀 버렸으면 좋겠다. 제발 좀 버려라. 제발. 그래서 x라면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다항식에 이제 항을 나타내는 그 부분이 되고 나머지 싹 재배열해서 2aby 세제곱이 어디 갔습니까? 2aby 세제곱이 2차항의 개수가 된다. 자, 그런데 이거 여기 읽고 넘어가. y에 대한 식이라면 이랬잖아. 여기서 뭐가 중요한 거야? 기준 문자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. 그런데 계속해서 이 항이 2차항이다. 이렇게 되면 3차항이다.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. 그럼 2차항과 3차항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식 풀어보고 그래프 그려보고 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성격이 다른 거잖아. 접근 방법이 다른 거잖아.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? 기준 문자가 식을 이루는 기준 문자가 뭘로 정해져 있는지. 다음에 그래서 그 항은 몇 차인지. 이 두 가지가 다항식의 핵심 요소라는 얘기죠. 기준 문자가 뭐니? 그래서 몇 차식이니? 그러면 1차면 1차, 2차면 2차, 3차면 3차대로 접근하는 방법이 앞으로 정해질 거다. 우습게 보지 말고. 왜? 이거 다 읽고 다 설명 들었단 말이에요. 근데 뒤에 가가지고 A에 대한 2차식 이해 못하잖아. 그럼 이거 이해 못한 거야. 이 설명 제대로 안 듣는 거지. 그러면 쉬우니까 이 쉬운 내용을 왜 이렇게 공들여서 쓰셨냐? 선생님 생각하고 똑같다는 얘기야. 이거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가서 나중에 적용 못한다는 거야. 이런 엄격한 기준이 있다. 오케이? 그래서 내가 좀 뭐라고 나무라는 친구는 이렇게 이제 기초나 기본을 좀 무시하는 친구들, 안다고 건너뛰기 슬쩍 읽고 넘어가는 친구들. 이 책을 가지고 수업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좀 안 좋은 습관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근데 더 심화된 내용 하나 있습니다. 물론 이제 학교 내신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는 건 아닌데 다항식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이렇게. 자, 그럼 봐봐.
여기가 x, y에 대한 식이라면 x제곱, y 세제곱이 보이죠? 그쵸? 근데 xy에 대한 식이라면 근데 사실 컴마가 들어가는 거 아닌가? x 그리고 y에 대한 식. 그러니까 x 자리도 블랭크, y 자리도 블랭크 이렇게 돼 있다면 x, y 이제 숫자가 쫙 들어갈 거라는 얘기죠. 그러면은 자 x에 대한 2차와 y에 대한 3차를 합해서 이 항 자체가 5차 항이 되는 거지. 왜? 이거 물어볼 거야. 몇 차인지. 그치? 우리 차수는 기준 문자, 정해준 문자가 곱해진 개수를 얘기하는 겁니다. x 2개, 둘, y 3개, 연이어서 곱해졌으니까 문자만 총 5개가 곱해졌고 이제 5차항이 되는 거야. 물론 이제 우리가 5차항을 다룰 일은 없어. 저런 거 보이면 인수분해하고 묶어내겠지. x제곱을 묶어낸다든가, xy를 묶어낸다든가, y제곱을 묶어낸다든가 이런 데 쓰이겠죠. 자, 그 다음에 여러분 내가 이제 생각했을 때 제가 확실하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 거. 특히 항등식 같은 데 많이 나오는 개념, 저 뒤에 배우겠지만 A에 대한 식이야. 특히 A 많이 보이잖아요, 항등식에서.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. 근데 그 앞에 X도 있고 Y도 있는데 여러분 눈에는 X만 보이고 그럼 A 붙어있는 것끼리 모으면 되는데 그냥 손은 X에 대해서 또 내림차순 하고 있죠. 기준 문자가 A인데. 네?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. 뭐 평상시보다 이렇게 소리 많지. 됐습니까? 자, 이 얘기는 앞으로 수업하면서 2번 다시 안 했으면 좋겠고, 지금까지 나왔던 거를 싹 정리를 했어요. 그쵸? 다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머릿속에 확실하게 담아 놓습니다. 자, 이거 책의 기본 예제 좀 넘겨볼래? 이 뒤에 설명이 더 있냐? 나 책이 없어가지고. 오케이. 자, 다음 식을 주어진 문자에 대하여 내림차순으로 정돈하시오. 하나만 해봅시다. 몇 번? 뒤에 이제 설명 다 있잖아요. 몇 번? 1, 2, 3, 4. 3번. y에 대하여 이렇게. 그러면 y로 됐지? 그래서 내림차순으로 쓰라고 했으니까 x제곱 y 세제곱 3차항. 자, 다음에 혹시라도 뒤에 나오는 조립제법 같은데 또 다음식 나눗셈에 쓰일 수도 있기 때문에 2차항 없죠. 2차항 없으니까 0 곱하기 y제곱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. 항이 없다는 건 그 항이 처음부터 없었던 게 아니에요. 앞에 개수가 빵이에요. 그치? 선행한 친구들은 알죠? 이 빈 항 조심하라고. 다음식 곱셈 나눗셈 때. 그 다음에 플러스 뭐 개수 쓰는 김에 다 씁시다. 1 곱하기 y 플러스 그 다음에 또 수학 기초 약한 친구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올 때 수학 적응 못하는 친구들 특징 상수항은 하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. 알겠죠? 특히 근해 공식 외울 때 중학교 근해 공식하고 고등학교 근해 공식 뭐 그렇게 많이 외우진 않지만 b제곱 마이너스 4의 c 할 때 c가 길면 왠지 이 긴 게 c가 아닌 것 같고 이 긴 게 루트 안에 들어가면 뭐가 계산이 잘못된 것 같고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. 그래서 여기 상수항은 6x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까지 정확히 잡았어요. 됐죠? 오케이? 네. 자, 요런 문제 건너뛰지 말고요. 밑에 해설부터 읽지 말고 그치? 먼저 정리를 해보고 해설을 읽으면서 내가 잘 했는지 확인을 저렇게 좀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.